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장입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하락 출발한 속보도 앞선 프로그램에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임박한 가운데 나프타에 대한 협상은 11일, 현지 시간으로 11일 다시 재개가 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국의 추가 관세가 좀 임박을 했는데 증시 상황적으로는 계속해서 좀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또 앞으로 진행될 협상 내용도 좀 불투명한 가운데 참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오늘도 신세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화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만나볼게요. 먼저 오늘 또 방대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다경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계속되는 무역전쟁 이슈와 또 기술주들의 하락으로 상승 출발하지 못하고요. 지금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전달을 좀 드렸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호황세 계속 이어가는 반면에 중국은 오늘 여러 가지 지수들이 지금 최저점을 경신했다는 소식도 전달을 드렸는데요. 미국만이 혼자 지금 선전하고 있고 중국과 이머징 마켓 등등 많은 좀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소식들 들어와 있고요. 또 속보까지 앞으로 1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쪽에 대한 부분의 증시가 홍콩을 좀 비롯해서 상해종합지수도 좀 최저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관세 부과도 임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 해법 신세계를 통해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신세계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만날 시간인데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부터 화요일 저녁에 좀 찾아뵙게 됐었는데요. 오늘 역시나 미증시의 하락과 기술주에 대한 하락, 또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지속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요일장에 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거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좀 펼쳐질 시장 안에서 절제 마스터님의 전략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3분 지나가고 있고요. 자,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30분이 지나간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 현재도 약보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876.25포인트로 0.12%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은 초반에 좀 하락했었던 가격에서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7,457.50포인트로 0.04% 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는 오늘장에 좀 변동성이 이미 나왔네요. 지금 고점에서 상당히 가격대가 밀렸고 시가가 1.16달러에서 지금 시작이 됐지만요. 현재는 1.16달러가 이탈한 1.15860달러 선인 0.12%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 역시나 현재 구간에서 하락으로 좀 이어지면서 1,200달러가 다시 또 깨집니다. 1,194.4달러 선으로 0.55%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까지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현재는 소폭 반등 이어갑니다. 68달러는 회복은 하지는 못했지만 67.88달러 선으로 0.52%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오늘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두 지수 모두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고요. 좀 주요 가격대들을 또 이탈한 다양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유로FX와 골드가 그 가격대인 것 같은데 유로FX는 1.16달러가 다시 이탈이 됐고 골드 자체도 1,200달러가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의 뉴스를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박나영 캐스터 현재 구간에서 나오는 뉴스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뉴욕 증시 기술주들이 지금 이제 오늘 하락 견인했다는 소식 전달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이 부분과 또 무역 관세, 전쟁 부분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뒤섞이면서 이 지수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피델리티 자산 운용은요, 중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종목을 선별하면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소식을 전달드리고요. 네, 그리고 UBS는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설 조짐이 보인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CNBC 방송에서요, 이 증시 후퇴를 시사하는 지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지금 UBS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약세장 지표가 수십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또 강세론자인 레이먼드 제임스의 이 제프리 소트 수석 투자 전략가도 이 증시가 주춤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또 증시가 저항을 받고 있어서 후퇴할 것이다라는 것이 UBS의 견해고요. 또 월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공세를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있는 점도 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트럼프 협상 전략의 일환이다라는 인식이 지금 강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를 특유의 거래 기술이다라고 여기는 분위기라면서 여전히 협상하려는 입장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CNBC에 따르면 홍콩에서 열린 CLSA 투자자 포럼에서 이 CLS 측의 전략가는요, 지난 10여 년 동안 중앙은행이 시장을 이끌었다면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는 이런 이점이 있었던 장세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에서 18개월 동안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더는 중앙은행이 시장의 핵심 변수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정치가 시장의 핵심 동력인데다가 중앙은행보다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기이자 또 기회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려고 한다면 이는 논리적이지 못한 행동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저널 컬럼니스트와의 대화에서 다음 무역전쟁 타깃은 일본이라고 말한 후에 이 투자자들이 무역 관련 우려로 지금 일본 주식을 좀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일본이 미국 무역전쟁의 타겟이 될 경우에 자동차 업계가 가장 위험하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미국과 일본의 무역 불균형의 75%를 자동차 업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은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데 또 미국만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달러화가 각기 다른 두 개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가치가 급등하고요. 또 유로와 엔화 등에 대해서는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이 주요 경쟁국 통화에 대한 약세 흐름은 이 달러의 강세를 어둡게 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결국 이 전체의 달러 방향성은 주요 경쟁 통화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달러의 강세 흐름은 신흥국 주식과 또 채권 시장을 크게 흔들었고 또 향후 추가적인 달러 강세가 신흥국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화 가치가 무역 긴장과 또 브렉시트에 대한 기대 속에서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 유로화 가치는 브렉시트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 속에서 좀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파운드화가요, 간밤에 1%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브렉시트에 대한 타결 기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협상이 시한 내 타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에 1% 이상 급등하면서 1.3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EU 측의 이 브렉시트 협상단이 이끄는 수석 대표가요. 앞으로 6주에서 8주 이내에 EU와 영국이 첫 단계 합의인 브렉시트 조약을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1월 초까지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파운드화 가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5월에서 7월의 실업률이 4.0%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이 파운드화의 하락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지금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원자재 에너지 정보업체 S&P 글로벌 플래츠가 원유 공급 우려는 이 국가 유가 하단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11일 그 글로벌 원유 재고량의 감소 그리고 미국의 이란 제재 등이 원유 공급 우려를 키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또 국제 에너지 기구의 8월 보고서에 따르면 이 OECD 재고량은 5년 내 이 최저치보다도 3,200만 배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8월에 이란산 원유 수출량도 7개월 새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또 아시아로의 수출량은 중국, 인도, 일본 모두를 지금 하면 지난 7월 176만 배럴에서 8월에는 130만 배럴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또 유가 관련 소식인데요. 이란의 경제 제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또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신 쪽의 전망 기사들이 아주 분분합니다. 심지어 150달러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또 11월이 가까워질수록 유가에 대한 고공행진을 예상하는 외신 쪽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부근의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주요 지표도 소식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미국의 7월 도매 재고가 0.6%로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중국이 결국엔 또 WTO에 미국 제재 승인을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승인을 요청한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의 이펙트가 주가 지수 선물을 좀 누르고 있는 그 요인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선물 쪽에서는 지수 모두 S&P와 나스닥 모두 좀 하락으로 좀 짓눌렀고 지금 나스닥이 상승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지만요. 아직까지는 좀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지금 구인 건수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693만 9천 명으로 나온 상황인데 예상치보다 꽤 상회한 상황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뭐 추가적인 소식들 들려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볼 텐데 오늘의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플러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확인하시죠. S&P 500 9월물이고요. 중국의 관세 우려와 기술주의 반등 사이에서 신중해진 시장에 대한 모습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좀 방향성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10월물이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 전망과 그리고 허리케인 플로센스 우려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68달러 초반대, 다시 또 급등하면서 단수에 68달러 초반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요. 두 번째 이슈로 오일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지수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수 선물 쪽에서는 중국이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라는 소식이 좀 리스크로 작용한 탓이기도 하고요. 역시나 뭐 두 가지 이슈 안에서 좀 확실한 방향성을 갖기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이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면서 7,471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계속해서 지수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수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이시네요. 네. 자, 지금 나스닥은 상승 전환됐고 S&P도 보합권까지 꽤 잘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뷰를 봤을 때 매도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뭐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승장이 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좀 의견을 먼저 드렸었고요. 근데 하방 짓눌리는 압력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가장 고려돼야 될 부분이 미중 무역 분쟁과 지금 관세 부과, 그 다음에 기술주에 대한 낙폭의 우려인데요. 아무래도 미중 관세에 대한 부과보다는 솔직히 저는 기술주에 대한 낙폭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들 지금 거의 공룡주에 해당하는 뭐 삼성, SK, 하이닉스, 뭐 도쿄, 지금 일렉트론, 또 미국 마이크론까지 거의 10%대 지금 하락세를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기술주에 대한 하락이 앞으로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미중 협상에 대한 결과물이 아직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기하느냐 아니면 부과하느냐 둘 중만 있지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은 부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천억 달러에 대한 위협 관세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2,67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미 증시는 조정세를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좀 단기적인 좀 분석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아무래도 네. 1, 2주에 걸친 단기 하락성이 좀 예상되고 있고, 지금 미 나스닥을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7,400포인트의 강한 지지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지지해줘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금일 기준으로도 7,400이 살짝 무너지고 다시금 지금 상방으로 이끄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펀더멘탈 요소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한 요소들은 좀 없다, 이렇게 부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슈팅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 7,400선에 좀 안전하게 안착이 돼야 그 다음 시점을 좀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는 워낙 최근에 뭐 기술주에 대한 우려가 반도체 업종으로도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하방 쪽으로 보시는 게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S&P는 지금 봉합권이거든요, 마스터님. S&P와 뭐 나스닥이 최근에 뭐 흐름이 유사하기 때문에 S&P도 역시나 단기적으로 하락으로 보실까요? 네, S&P도 단기적으로 좀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S&P에 지난주 목요일도 말씀드렸었는데요. 2870선 라인이 지금 지지대 일단 중심선 부근의 가격인데요. 아무래도 하방으로 열려있는 폭이 상방보다는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 S&P 또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오늘 오일이 조금 오르면서 에너지 섹터주들이 조금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연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역시나 갖고 있고요. 또한 지금 S&P 지수도 이제 나스닥을 좀 이끌던 대장주의 모습이 좀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지금 요즘의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S&P 또한 기술적 낙폭의 우려가 있으면서 같이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장에 오일이 정말 현재 가격대에서 상당히 변동이 빠르거든요. 지금 1%가 훌쩍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로 S&P 지수도 좀 뒷받침이 돼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에 대해서 현재 뭐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신 쪽의 소식 다시 한번 간추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연 캐스터 지금 뭐 개장한 이후에 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에 대한 외신 소식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도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울한 9월, 사실 이제 역사상 9월이 가장 지수가 좀 약세를 보이는 달이다라는 얘기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9월 및 또 계속되는 무역 분쟁 때문에 지수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장은 미중 관세 부과에 대해서 그 여부를 관망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외신에서 wait, others should drop이라고 해서 이 상대방이 멈추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초조한 기다림의 모습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오늘 이제 로이터의 또 소식을 인용해서 이제 전 세계 외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제 WTO의 미국 제재 승인 요청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주가지 선물이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달드렸는데요. 이 안건이 오는 21일에 이 WTO 분쟁 조정 기구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2013년에 미국이 중국산 기계류, 전자제품, 철강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이의 신청으로 시작이 됐고요. 또 2016년에 WTO가 미국의 이 제로잉이죠. 덤핑 여부 판단 방식에 대해서 규정에 위배된다라고 이미 판결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요, 지난달 WTO에다가 이 미국이 해당 판결을 준수해야 되는 기한이 8월 22일인데 이 기한을 넘겼다면서 이 대응 제재에 대한 승인을 지금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계속되는 무역 전쟁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지금 국면이고요. 다시 이제 또 마켓워치 기사로 돌아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무역 전쟁 이런 장기화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을 세계 각국에서는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EU가 회담을 재개한다는 소식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큰 사실 성과는 없었지만 이제 9월 말에 재회동을 할 것이다. 다시 만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울한 9월, 역사적으로 가장 약세인 달인데 1896년 이후 평균 1.05%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한다 측에서는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other should drop. 그래서 상대방이 그만두기만을 기다리는 미중 무역 관세 전쟁이라면서 이제 언급을 했고, 또 전통적으로 약세장인 9월 폐업하는 회사도 많다라고 좀 탄탄히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서는요, 무역 전쟁과 또 시리아 등의 이런 지정학적 상황과 또 연준의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 호황의 펀더멘탈이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이 좀 급락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미국 증시를 떠받치는 부분이 기술주, 즉 대장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제 이렇게 지정학적 상황에 너무 큰 영향을 받고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노무라 측에서는요, 기술주에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한편 이제 뭐 북한 관계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 만큼 김정은의 매우 따뜻하고 긍정적인 서한을 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금 북미 회담과 그 관계에 대해서 초점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아직 협상 타결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캐나다와 미국이 11일 나프타 협상을 재개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에 지금 현재 멕시코 대통령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12월 1일 전까지는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뭐 캐나다에 대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은 좀 중단이 됐지만 캐나다의 낙농업 부분이라든가 또 무역 및 투자 분쟁 해소 절차 등 이런 중요한 협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외신 쪽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항상 이제 지켜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이제 모든 이슈의 핵심이고 모든 정치와 경제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경제 지표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자화자찬하는 지금 트위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GDP가 4.2%를 기록했고 실업률보다 높다라고 100년 만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100년 만의 일이 아니고 12년 전에도 있었고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여러 번 있었던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이제 경제 지표를 인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가 틀렸다라는 이제 외신 쪽의 또 전문가들의 분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 인정을 하면서 수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또 경제 상황이 매우 좋다라고 말했던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엄연히 비교하면 오바마 때부터 좋았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성장 엔진을 열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이제 외신 쪽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트위터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비난 아니면 칭찬, 자화자찬이 이제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볼 때 팩트 체킹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또 외신 쪽 이야기까지 전달 드리도록 하고요. 또 속보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에 대해서 외신 쪽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정말 예상의 그 예상보다 더 좀 장기화될 것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이 많은 시장 분석가들과 좀 참여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좀 분석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따돌림일 것이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좀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양자 간 그리고 다자 간
간의 이런 협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무엇보다도 중국과 미국이 좀 틀어지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와의 이런 협의와 협상을 두고 중국 홀로 좀 따돌림을 받는다면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리스크로 좀 작용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수에 대해서 외신 쪽의 의견도 확인을 하셨다시피 지수 다시 한번 좀 추가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P도 상승으로 다시 좀 전환이 됐거든요. 조금씩 올라오는 가격대이고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적인 의견을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가격대가 좀 올라왔을 때 매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네, S&P 기준으로는 2,890포인트까지는 좀 상승 금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상단 부근 언저리에 지금 2,89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S&P 기준으로는 하락하는 모습이 2, 3일 연속 전에도 있었고 금일 또한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2,880을 넘어가면 2,890을 또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2,890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할 것으로 사료돼서 좀 매도를 접근하고 싶다면 상단 부근 언저리는 2,890포인트에서 손절을 좀 잡으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적합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S&P 기준으로 2,890선 반등 시 매도적인 부분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지금 유튜브에도 질문을 함께 좀 주고 계시는데 일단 지수에 대한 질문이에요. 절제님 다음 주가 만기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12월물로 거래를 해서 매도를 끌고 가야 하는지요라고 일단 절제마스터님이 전반적으로 좀 매도뷰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월물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월물 거래를 해서 아무래도 수익을 좀 창출하시는 걸로 긍정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손실 구간이 아닌 결국은 지금 해치 전략이 아닌 지금 좋게 좀 받아들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매도를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차월물로 좀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펀더멘탈적 요소가 지금 상승 뷰를 견인할 만한 요소들은 없어 보입니다. S&P든 나스닥이든 반도체주 하락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또 탄핵 사건까지 이번엔 책도 출간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유를 보자면 아까 캐스터님 말씀하셨던 100년 만에 있었던 이런 전달 과정에서 공을 하나 더 붙였다 이런 좀 언급도 있었고 또 오바마 정부에서 8년 동안 19만 5천 개를 창출했다는 등등 거의 노동부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부정을 했었습니다. 8년간 지금 공식적으로 오바마 정부에서도 300만 건수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는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봤을 때 트럼프 지금 정부에서 좀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이 과연 나스닥이나 S&P의 미증시에 강한 상승세를 이끌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상승 동력이 단기적으로는 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달의 지수에 대해서 월물이 이제 거의 좀 만기가 좀 빨리 다가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좀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매도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아있는 날이 적기 때문에 다음 월물로 미리 또 매도적인 부분을 들어가도 괜찮겠냐라는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그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7,55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도 매도비는 좀 유효하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7,350 라인 정도, 7,360 라인 정도에는 강한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꼭 받쳐줘야 되는 구간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뚫린다면 7,100포인트까지도 아주 강한 그 장세의 매도 지금 방향성 예상이 지금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매도 전략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나. 7,55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한은 횡보 장세가 조금은 지속될 수 있고 또 하락 장세가 연달아서 3일, 4거래일 연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의 폭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것이 상승뷰로 돌아선 것은 좀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12월물로 제가 나스닥을 보니까 7,500선이네요. 네. 7,550을 또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매수 쪽으로 강력하게 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일단 매도적인 뷰는 이달 월물이 이제 거의 마감 직전
직전이기 때문에 채월물로도 매도적으로 좀 다가가도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질문이 들어와서 빠르게 한 질문 더 넘어가 볼게요. 끝자리 5494님의 문자 질문이고요. 나스닥을 7,469.50에 매도 한 계약입니다. 반등이 나와서 손실인데 버텨볼까요, 마스터님이라고 질문 주셨는데 지금 진입하신 포인트가 7,469.50입니다. 한 계약이고 매도로 들고 계신 상황인데 7,469. 지금 상승 전환하면서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셨어요. 좀 버텨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직까지 상단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던 7,485포인트 그 다음에 마지막 저항선인 7,490포인트를 못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번 눌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7,460 언저리까지는 한번 눌렸다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오늘 데일리 매매 전략에서 데일리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들고 가셔서 본절이라든지 조금 수익을 내시고 나올 수 있는 구간 같고 또 위로는 지금 컷을 손절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들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매도비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손실로 전환이 되신 시청자분도 궁금하신 상황을 또 보내주셨어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좀 개장한 지 30분 지나간 거의 이제 1시간이 됐네요. 1시간 된 이 시점에 오일이 상당한 상승 여력을 보여주면서 68달러 중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1.42%의 강한 반등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전략 나눠볼게요. 이미 좀 시세가 나와서 늦은 게 아닌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업입니다. 네. 지금 쭉쭉 고점 좀 높이고 있거든요. 네. 오일에 관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오늘 오기 전에 좀 준비를 좀 몇 가지를 했었는데 오일에 관해서 먼저 상승을 좀 제한하는 요소들과 하락을 또 하락을 견인하는 요소들, 또 상승을 이끄는 요소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 오일은 지금 매매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익절이 지금 된 것 같은데요. 67.75 라인에 지금 매수를 잡았었는데요. 네, 금일 지금 금주 한 주간의 오일의 지금 시세나 모습을 좀 보자면, 67불 부근부터 69불 초반까지 좀 타이트한 장세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횡보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망은 좀 들고 싶었지만, 하락 요인에 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가 미중의 무역 분쟁일 것이고요. 신흥국도 경기 침체 등.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지만 아르헨티나부터 시작해서 또 터키까지 러시아, 브라질, 또 신흥국에 대한 경기 디포트 리스크. 마지막으로 또 이라크 원유 수출에 대한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금일 좀 이라크에 관해서 블룸버그 통신의 내용을 좀 알아보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원유 수출은 359만 배럴로 지금 수준으로 지난 증산 합의를 한 이후에 최고치로 지금 상승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유 공급에 대한 문제가 없다. 결국은 하방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승부를 좀 보자면 이라크 지금 북부에 키르쿠크라는 유전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폭격이 좀 지속됐다는 이런 말씀을 좀 언급드리고 싶고, 또한 가격을 상승 유에 이끄는 요소들을 좀 보자면 결국은 11월에 있을 이란 제재입니다. 지금 이란 제재에 관해서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에 대한 이런 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자면 결국은 지금 미국 기업들의 세컨더리 보이콧부터 시작해서 상당수가 지금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상승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세계 시장에 대한 원유 수급은 좀 견고하지 않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와 나이지리아 여기 공급적인 부분은 조금 더 취약하지 않나. 결국은 아무래도 상하방 사회가 모두 펀더멘tal 요소는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베네수엘라와 나이지리아 또 이란 제재가 앞으로 다가올 사유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일은 조금 상승비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정세는 좀 끝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정치적 뉴스만 좀 관심을 기울이면서 대응을 하시면 아무래도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들고, 금일은 69불까지는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68달러 중반에서도 견고하게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오일은 오늘은 69달러까지도 상승을
보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1.42%가 좀 훌쩍 넘어가고 있는 현재 오일의 상승 흐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제재라든지 이런 리스크들에 좀 다시 한번 좀 이슈에 초점을 맞추셔서 거래하실 때 좀 빠른 유연한 대응이 더욱더 유효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이슈들 좀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함께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박나영 캐스터 지금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슈 전해주실까요? 네. 네, 지금 오일 가격은요,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미국의 이란 오일 수출 제재 이 부분이 공급 우려를 지속하면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주요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이란 제재는 이제 확실히 느껴진다라고 이 PBM 오일 협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장 큰 우려는 확실하게 이란의 이런 오일 공급량, 즉 지금 생산량이 지금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즉,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놨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요,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특히나 이제 11월 4일까지 기한을 주면서 이란의 오일을 수입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했죠. 특히 이제 한국, 일본, 그리고 인도 등이 주요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는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유 가격이 오르면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고 또 경제 성장을 또 저해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장관이 이제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는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오펙 국가들에 대해서 증산을 이제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은요, 러시아 에너지 장관과 목요일 모스크바에서 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나와 있어서 전달드리고요. 또 러시아는요, 지금 아시다시피 또 이제 산유국입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지금 꼽히고 있는 국가인 만큼 사실 또 이제 소비량도 지금 큰 만큼 또 러시아의 역할도 가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의 지금 에너지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러시아와 또 오펙의 국가들이 지금 아마도 12월 초에 새로운 장기적인 협력안에 대해서 서명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오펙과 러시아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왜 증산량을 좀 조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이슈화 시킨 바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오일에 대한 이슈가 커지는 만큼 이번에 또 12월 초에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협의안에 서명을 하게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동 시장이 긴축이 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요, 지금 이제 어느 나라, 이란을 대체할 만한 수입국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렇게 한국과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셰일 오일에 대한 수입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와 있는데요. 9월 달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지금 오일을 생산하는 지금 이제, 부분도 역시 사실 중국이 최대 고객이었기 때문에 이를 또 대체할 만한 고객을 찾아 나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지금 원유와 또 브렌트유 가격의 차가 최대로 $10 이상 이렇게 벌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또 외신 쪽에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수치가 6월 이래로 최대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이 가까울수록 이제 중간선거 또 이란 제재 여러 가지가 이제 남아 있는데요. 이란에 대한 제재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가장 큰 우려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쪽의 외신 소식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전달을 해드린 동안에도 오일 가격은 여전히 $68 중반대에서 지지가 되네요. 자, 지금 오일까지 저희가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는데 오일 질문 접수된 상담 함께 이어갑니다. 끝자리 7740님이고요. 크루드오일을 $68.10에 매수 한 계약입니다. 얼마까지 끌고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앞서서 $69까지는 오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68 초반에
매수를 들고 가시고 계시는데 아쉬운 점이 한 계약이에요. 네, 어떻게 운영할까요? 조금 유리할 때도 있고 뭐 접근이 뭐 다계약이 좀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뭐 본인의 자본금에 맞게 운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익절을 좀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아무래도 상단의 눌림폭이 지금 68.35 라인이 좀 무너지게 되면 68.18 라인까지 진입가 부근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상품은 거의 지금 곡선 상승이 있으면 눌림이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익절을 좀 잡으시고 최대한의 지금 수익 구간을 확보하신 다음에 68.35 익절을 잡으시면 한 25틱 정도 돼 보이는데요. 그렇게 익절을 잡고 나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조금 더 상승뷰에 대해서 수익을 더 창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익절 라인을 그렇다면은 68.35에 드리겠습니다. 35예요. 네, 지금 그러면은 15틱 정도를 25틱 정도를 수익을 이제 잡고 수익을 일단 잡고 가시는 게 가셔라라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지금 68.51이기 때문에 아래로 좀 잡았지만 그래도 익절이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많이 하락을 했을 때도 수익에 대해서 일단 좀 기본적으로 챙기시고 좀 운영하시라라는 생각에서 익절을 꼭 잡고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수익 구간인 시청자분의 5일 지금 상담을 먼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문자 질문 함께 도와드릴게요. 끝자리 9053님의 질문입니다. 국내 선물 전망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도로 보고 있는데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자, 오늘 국내 선물 지표 먼저 좀 확인을 하고요. 함께 좀 상담해 볼 텐데요. 오늘 292.45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뭐 현물 쪽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빠졌고 선물 쪽에서도 함께 좀 빠진 상황인데 자, 매도 쪽으로 보시는 시청자 분이신데 앞으로 내일 전망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 전망에 관해서 지난주에도 국내 선물 좀 질문을 하시던데요. 네. 지난주에도 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갭상승이 이어지지 않고 갭하락이 이어질 것이다. 292포인트까지 내리는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도 좀 가파른 상승세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국내 선물을 하시는 분이니까 국내 증시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목요일 날 또 만기일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는 목요일도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내일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도 쏟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국내 증시의 흐름은 남북 경협주와 지금 제약 바이오의 지금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반도체 업종에 관한 또 하락들 여러 가지 또 뭐 세계 시장에 대한 펀더멘털적 요소를 찾아보자면 관세 부과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국내 선물도 아직까지는 이렇다 상승뷰로 보긴 좀 힘들어서 결국 내일 국내 선물도 조금 눌림이 나올 것으로 하락뷰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 증시 내에서도 뭐 딱히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좀 눌림이 더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시네요. 자, 지금 내일 국내 선물에 대한 전망까지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세계 함께 하시면은 뭐 국내 해외 시장에 대해서 뷰를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야간 선물 쪽에서도 밀린다고 또 시청자분께서도 좀 의견을 좀 남겨주고 계시는데 일단 뭐 야간 선물 쪽에서 하락으로 이어진다면은 뭐 내일장의 선물에 대한 전망도 참고가 되시겠죠.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745님의 질문인데요. 마선이 유로도 한번 봐주세요. 달러가 버티고 올라갈까요? 라고 지금 달러 지수가 다시 또 반등하면서 95.25입니다.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6달러가 깨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로 거래하시는 분들 정말 궁금하시고 뭐 유튜브에도 뭐 달러 인덱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자, 먼저 유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네. 이 뭐 달러 인덱스와 같이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유로가 지금 거의 아시아 증시가 끝나고 나서 가파른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1.16500 라인까지 상승세가 좀 이어지다가 하락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와 상관관계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서울경제 오기에 대해서 좀 달러 인덱스를 살펴봤는데 95.4 라인 부근에 강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조금 내리다가 다시 상승폭으로 올라가면서 유로의 상승폭을 내줬었는데요. 유로의 지금 지지 저항대를 살펴보자면 1.16500 라인에 강한 매물대가 지금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저항선을 좀 체크를 좀 드리자면 결국 이 라인 부근인데요. 지금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올라갈 때마다 1.1600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비를 이어가는 모습. 그렇다면 하단 라인 지지 부근이 어디냐가 가장 관건일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1.15300 라인에 강한 하단 지지 라인이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95.4부를 넘어가면서 강한 상승도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횡보세를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유로의 흐름이 지금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스터님께서 그 EU와 지금 미국 간의 진전이 있는 모습, 이 여러 가지 좀 펀더멘털 요소로 나오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펀더멘털 달러 인덱스 기준을 살펴봤을 때는 강한 상승뷰가 이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나 하지만 조금 더 반대적인 생각을 좀 해보자면 이 미중 무역 관세 부과에 대해서 과연 달러 강세를 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바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뭐 데일리 매매 기준으로는 뭐 손절폭을 정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추세 매매를 좀 하시는 분이라면 1.15300 라인과 1.16500 라인의 상하단폭을 잘 체크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한 접근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제한적인 흐름 안에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16500과 그리고 하방으로 1.15300 이 가격대 안에서 좀 유연한 매매가 유효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달러에 대한 부분도 함께 좀 참고를 하셔서 설명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유튜브에도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계속 상승으로 봐도 되는지 뭐 그 질문 추가적으로 하셨는데 추가적인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주관적인 요소로는 솔직하게 지금 상승비를 조금 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끌 만한 펀더멘털 요소는 가지고 있는데 조금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게 95.40 라인에 대한 강한 돌파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올라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95.40 라인에서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금일 또한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95.4부를 넘어가지 못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 95.40을 넘어가는지 또는 안착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통화 상품류들을 유로 파운드 그것도 골드까지 이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달러 인덱스도 또 특정 가격에 좀 터치를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 유로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가격대 안에서 매매에 좀 같은 연상으로 좀 함께 좀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오늘 뭐 지수와 오일 그리고 다양한 국내 증시와 다양한 뭐 질문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 절제마스터님 화요일에 좀 처음 나오셔서 네, 지금 주 초반에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을까요? 네, 오늘 또 화요일 첫 출연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많이 했었고요. 아까 뭐 지금 나스닥 질문 드린 분도 있고 또 추세 매매를 질문하신 시청자분도 계신데 결국은 어느 진입 포인트에서 진입을 하고 수익 구간을 창출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뭐 7,469에 매도를 잡았던 분은 수익이 지금 창출되셨을 것 같고 또 오일을 지금 68.10에 매수를 잡으셨던 분도 더 큰 수익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결국은 이 수익이 났을 때 올바른 수익 창출을 하고 나서 다시 재진입 보는 항상 이렇게 보수적인 파생 상품에 관해서는 좀 접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수에 대해서는 매도 그리고 오일에 대해서는 상승을 해주셨는데 지금 나스닥과 S&P는 모두 하락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쭉쭉 더 올라가면서 63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박나은께서 마지막 소식도 함께 전달해 주실까요? 네. 네, 오늘 9월 11일 바로 9.11 테러가 있은 지 이제 17년 만이다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신 트위터에도 지금 나와 있고요. 미국 전역에서 이 3천여 명의 지금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또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참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무역 전쟁 이슈도 계속되는 만큼 내일도 아무래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좀 반복해서 전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 또 실시간으로 내일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